수술하지 마. 돈 없어. 그 나이에 뭘 더 살겠다고 수술까지 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게 진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본인을 믿고 사랑한 사람을 이제 돈을 못 버니까 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강 어르신의 거절이 반복되던 어느 날, 그럼 납치 아니에요? 갑자기 왜? 실제로 납치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스타 법무법인 이혼 공감 솔루션 다시 백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 편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누군가의 사연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실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 이영동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펼쳐질지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게임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거짓말 탐지기 게임 해보셨나요? 아니요, 저도 이거 처음 보는데 생각보다 좀 긴장되네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변호사님은 혹시 변호사가 되신 걸 후회하시나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럼 결과를 한번 기다려볼까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어떻게 된 거죠? 참게 되네요. 작동이 잘 되는 걸 확인해봤으니까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오늘 촬영이 정말 즐거우신가요? 그럼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이 부담스러워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재미로 거짓말 탐지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1944년생 올해로 82세가 되신 강준배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이혼 후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오던 중 42살이라는 나이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변호사님, 혹시 이 사진을 보면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유니폼으로 보이는 모자, 청소도구, 삿까지 직업과 관련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어르신은 30년 넘게 철도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고 퇴직한 이후에도 20년 넘게 공사 현장 등에서 어렵게 계속 일을 해오셨습니다. 특히나 재혼 후에는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찾아와 가족이 된 아내를 위해서 쉼 없이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자녀들도 모두 독립을 하고 어르신의 가정에도 조금은 평화가 찾아오던 날 아내가 이런 말을 꺼냅니다. 아직도 애들이 날 엄마로 안 봐. 이유가 뭔지 알아? 나한테 경제권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다들 날 무시하는 거야. 이제 경제권을 나한테 넘겨.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경제권 때문이란 건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사실상 핑계에 가까웠습니다. 강 어르신도 아내의 말이 온전히 진심이라고는 믿지 않았지만 아내를 너무 사랑했고 또 아내가 며칠 동안 내내 울면서 본인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내 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강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은 하나둘 공동 명의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강 어르신의 월급마저 아내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분은 소득 활동을 전혀 안 하셨나요? 실제로 아내분도 작은 슈퍼를 운영하기는 하셨는데요. 하지만 그곳에서는 동네 사람들과 도박판을 벌였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강 어르신은 집으로 우편 한 통을 송달받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채권 압류 통지서네요. 이게 왜 집으로 온 거죠? 사실 강 어르신의 아내는 강 어르신 몰래 강 어르신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실행한 대출금으로 본인 명의의 상가까지 계약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 압류까지 들어오게 된 거고요. 이게 오지 않았으면 어르신은 끝까지 몰랐겠네요. 그런데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일방이 모르게 공동명의 재산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그걸로 상가까지 계약하는 게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심지어 아내분께서는 강 어르신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대출까지 실행했기에 이건 명백히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강 어르신은 그 상황에서도 아내가 생각이 있겠지라며 오히려 본인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빨리 채무를 변제하자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을 하셨지만 강 어르신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살던 집마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합니다. 아, 너무 안타깝네요. 그때 아내가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본인의 동생이 있는 절에서 지금 증축 공사를 진행 중인데 거기 가서 일을 하라는 제안이었는데요. 공사 현장에 가면 숙식도 해결이 되니까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본인이 대출을 받아놓고 그걸 또 떠넘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강 어르신은 아내의 말에 따라 절로 향하게 됩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다 라는 마음 하나로 60대의 나이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벽돌 나르는 일을 시작하신 거죠. 2005년부터 무려 2년 동안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나이도 많으신데. 그렇죠. 강 어르신은 단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빨리 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아내와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고 합니다. 뭐야? 어김없이 아내가 외출하던 그날 강 어르신에게 큰 사고가 납니다. 미끄러운 바닥에서 벽돌을 들고 서 있다가 그만 넘어지게 되는 건데요. 엉덩이 뼈가 골절되면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응급수술을 바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전화를 받은 아내는 강 어르신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당연히 빨리 수술을 하자, 빨리 치료를 받자 그랬겠죠. 아니요. 사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술하지 마. 돈 없어. 그 나이에 뭘 더 살겠다고 수술까지 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말도 안 돼요. 그걸 아깝다고 했다고요? 그렇죠. 그래도 다행히 어르신의 자녀들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수술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마친 어르신은 아내에게 연락을 했지만 아내와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이제 몸이 불편해서 일을 할 수 없었던 어르신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며 끼니를 때우셨고 그마저도 하루에 한 끼만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 되게 오랜만에 연락이 옵니다. 이제라도 돌아오신다고 하시던가요? 사실 아내가 어르신에게 한 말은 당신 이제 수술도 끝났으니까 그만 절로 돌아와서 일 좀 해요. 일 좀 부족해. 와, 아내의 말이라면 어떤 말이든 다 들어줬던 강 어르신이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몸이 좋지 않아서 회복할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1분가량의 통화였지만 어르신은 그저 아내가 너무 반갑고 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회상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계속 입만 시키려고 하죠? 그렇게 강 어르신의 거절이 반복되던 어느 날 누구세요? 강 어르신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때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 4명이 강 어르신을 끌고 갑니다. 납치 아니에요? 갑자기 왜? 실제로 납치를 했어요? 끌려가는 와중에도 온몸으로 발버둥 치고 소리를 지르셨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다행히도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하겠다며 도와줘서 결국 그 남성들은 다시 봉고차를 타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용력들은 모두 아픈 남편을 억지로라도 끌고 가서 노동을 시키려던 아내가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납치는 형사적으로 대단히 중죄예요. 강 어르신은 이것도 대응을 원치 않으시던가요? 사실 강 어르신은 아직도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크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대응을 원하지 않으셨고 저희도 그런 강 어르신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르신은 이제 이 집에 있는 것도 위험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자녀들의 집에 머물기 위해서 짐 정리를 하던 중 서랍 속에서 이 통장 하나를 발견합니다.
입출입금 내역이 되게 많네요.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는데 빚을 갚으신 건가요? 사실 이 통장은 강 어르신의 월급 통장인데요. 아내는 강 어르신 몰래 이 돈 전부를 처가 식구들에게 송금하고 있었고 그 내역들만이 이 통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큰 충격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강 어르신에게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 소장이네요? 아니, 근데 이건 아내가 제기한 소송이네요? 강 어르신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아내는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 그래서 아내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포함한 이혼 청구를 강 어르신을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본인을 믿고 사랑한 사람을 이제 돈을 못 버니까 내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강 어르신은 그 모든 과정을 되게 담담하게 떠올리셨습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큰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 순간에도 강 어르신은 내가 뭘 더 잘해줬어야 되나?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셨습니다. 소장에 적힌 것처럼 아내는 위자료 3천만 원 그리고 재산 분할로는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어떤 판결이 나왔을 것 같으신가요? 재산 분할이야 규책 사유 유무와 무관하다고는 하지만 아내분의 기여도가 낮으니 아마 그렇게 주장이 다 받아들여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도박, 무단 대출, 명의 이전의 처가 송금까지. 사실 가정을 무너뜨린 건 아내분이시잖아요. 실제로 위자료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아내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면서 실제로 남편은 공동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을 하며 그 근거로는 자신이 과거에 운영했던 슈퍼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재산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도박판이었던 슈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원도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내와 달리 강 어르신은 혼인 기간 내내 쉼 없이 일하면서 가정에 충실해 왔고 사실상 이 혼인의 기반과 신뢰를 무너뜨린 것은 아내 쪽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 판결문입니다. 괜히 긴장되네요.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 분할로 1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가, 5분의 1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재산 분할로 1천만 원이면 38년을 같이 사셨다는 걸 생각했을 때 거의 기여도를 전면 부정한 수준이네요. 정말 잘 받으셨습니다. 긴 시간 참고 견딘 강 어르신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정이었습니다. 강 어르신은 마지막까지도 변호사를 찾아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본인 혼자였다면 아내에게 모두 빼앗겼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의 현재는 어떨까요? 그래도 지금쯤이면 잘 살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르신과의 통화 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고 배신감도 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혹시 변하지 않을까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제 마음을 조금 더 지키고 싶습니다. 너무 다 내어주지 않고 제 목소리를 조금 더 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마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제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한결 편안합니다. 늦게라도 제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와, 진짜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만은 않았네요. 맞습니다. 강 어르신은 오랜 시간 혼자 참고 견디는 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믿으셨대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으신 거죠. 본인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요.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에 용기를 내주셨기에 비로소
이제는 자기만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겁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진짜 나만의 시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한번 해보시겠어요? 근데 이 소리가 아니었잖아요. 얘가 예능감이 없는데요. 돌아가야 되는데. 항상 넘기고 그러면 지금은 안 해도 되는 거죠? 한 타이밍 넘기고라고. 좋아요. 좋습니다.